자, 문법 8과 봅시다. 조동사 have pp 요거 색칠 한번 해보고. 우리 조동사 have pp는 누구하고 같이 비교를 항상 할 거냐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거랑 have pp 나온 거랑 뭐가 다른지 볼 거예요. 얘가 나올 때랑 얘가 나올 때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 자, 일단 얘부터 먼저 해봅시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는, 자, 여러분들 써보세요. 현재 시점 기준. 현재 시점 기준이라고 쓰세요. 옆에다가, 여기다가. 현재 시점 기준. 자, 조동사 have pp는 이제 써보세요. 여기다가. 과거 시점 기준. 과거 시점 기준. 그래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냐 아니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냐 이 차이예요. 자, 여기까지는 감을 좀 잡았을 것 같고, 자, 밑에 스터디 포인트 색칠 먼저 해볼 거예요. 과거 사실의 행동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하면 과거 사실이나 행동 색칠. 다시 얘기하면 과거 시제가 기준이란 얘기예요. 과거 기준이란 얘기예요. 과거 기준이 때 쓰이는 게 바로 조동사 have pp다라는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게 과거 사실이 아니라 만약에 현재 사실에 대한 행동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내면 일단 이거겠죠. 그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건 누구 기준이다? 현재 기준, 현재 시점 기준이다. 그리고 조동사 have pp가 오는 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 차이란 얘기예요. 그걸 알면 기억해요. 자, 여러분 책에 밑에 설명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좀 갑시다. 밑에 보시면 must have pp 색칠. 그리고 얘는 별표. 이 must have pp하고 같이 묶어서 공부할 게 누구냐면 3번 should have pp니까 마찬가지 색칠. 자, must have pp를 공부하려면 우리가 얘부터 먼저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보세요. 우리가 조동사 must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었죠. 당연히. 이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웠다고.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뭐뭐 해야 한다 뜻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의무당이라고 했죠. 그죠? 자, 의무, 당위의 뜻이 있었다고. 여러분 알고 있는 해석이 뭐죠? 해야 한다. 그렇죠? 이 뜻이었단 말이야. 해야 한다. 근데 언제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보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썼단 말이야. 해석이 해야 한다래. 언제?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현재, 지금 해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의무당이라고 한 거라고. 그럼 두 번째 뜻이 뭐였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그렇지, 강한 추측이라고 배웠죠. 강한 추측이라고 배웠거든? 그럼 뭐에 대한 강한 추측이냐? 해석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배우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뭐뭐일 거야. 누구 기준? 현재 사실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을까 이거는? 이 앞에다가 이렇게 가로치고 현재 사실에 대한이라고 적어봅시다.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구나.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구나. 적었어요? 이걸 적었다면 must have pp는 뭘 쓰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써있고 색칠.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라고 써있죠. 색칠. 그러니까 강한 추측인 건 똑같은데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냐 아니면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냐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해석에 또 이건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인데 얘는 뭐뭐 했음에 혹은 뭐뭐이었음에 틀림이 없다의 뜻도 있어요. 하나 더 추가. 뭐뭐 했음에도 있고 뭐뭐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추가로 하나 더 적어주시고. 다 적었죠? must를 보더라도 이렇게 다르다. must를 보더라도. 자, 보세요. 여기 색칠할 거야. must have been tired. must have been tired. 읽을 때도 조금 빠르게 읽어보세요.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을 때 처음에 must have been 이렇게 읽죠. 그렇게 읽지 말고 붙여버려. must have, must have, must have. 처음에 어려울 거야. 그래서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must have been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래서 she must have been tired 이렇게 읽는데 여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시험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여기가 지금 색칠한 부분이 시험 문제로 등장을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보기가. tired 가지고 써봐라. 이렇게. 그럼 왜 이렇게 쓰는지 봅시다. Alice worked all day long yesterday. 힌트 어디 있어요? yesterday. 어제 하루 종일 일했답니다. 그리고 동사도 보시면 worked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동사가 왔으니까 이게 바로 과거 사실이라고 써보세요. 이 문장이 바로 과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과거 사실에 대한 보이죠? 강한 추측을 써야 되니까 must have pp를 써야 되잖아.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우리가 현재 사실이었다면 must be tired를 쓸 텐데 she must be tired. 그죠? 근데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었으니까 must have been tired를 쓴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이제? 조심해야겠지? 그리고 밑에 보니까 Alice worked all day long yesterday. 그대로 똑같고요. It is certain that. 색칠해 보세요. It is certain that. 그럼 요게 가주어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겠어?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that 이하한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she was tired. 그녀가 피곤했음에 과거로 돼 있지 지금 여기는 피곤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는 과거로 돼 있다는 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 여기 지금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was tired라고. 보이시죠? 된 거지.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보자는 게 should pp였으니까 should 좀 봅시다. 자, should도 한 번 더 정리해 볼 건데 쌤이. 아까 우리 must 정리했잖아요. 우리가 외웠던 should도 뒤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얘도 해석이 두 가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뭐였죠? 당연히 얘도 의무당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해석이 뭘로 했어?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요럴 때는 누구하고 똑같다고도 여러분들이 배웠냐면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must 동사 원형과 똑같다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데 엄연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must를 쓰면 법에 관련돼 있어요. 어기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should는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가는 게 should 쪽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법을 배울 때는 have to 동사 원형하고도 똑같다라고도 배운 적이 있고 쌤이 지금 여기 안 쓰지만 ought to 동사 원형도 있죠. 일단 의무당일 때는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하는데 마찬가지 언제 해야 될까요? 이것도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뜻이 뭐였나요? 응? 약한 추측? should가? 약한 추측 아니에요. should 동사원 얘도 you should go home 뜻이 뭐야? 그것도 추측이에요? 아니잖아요. 뭐지? 충고나 조언의 의미가 있다라고 배웠을 거야. You should go home. 너 집에 가야 돼 이런 거야? 아니지. 너가 집에 가는 게 좋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you should go home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지금 하란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시점이 지금입니다. 현재예요. 너가 지금 집에 가는 게 좋겠다. You should go home. 이해갑니까? 자, should 뒤에 동사원형이 올 땐 지금처럼
의문 당위의 뜻도 있고 충고 조언의 뜻도 있지만 공통점은 뭐죠? 지금 하라는 거죠. 이번엔 should have pp 색칠해 보시고 뭐뭐 했어야 했다. 색칠.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인데 과거 사실에 대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나 유감입니다. 그래서 후회, 유감 추가.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게 바로 should have pp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우리가 색칠을 해놓고 빈칸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I made two hasty decisions. make decision이 의사결정을 하던데 hasty니까 서투른 이라는 뜻이에요. hasty. 서투른. 내가 너무나 서투른 결정을 내렸다. 너무나 서툰 결정을 내렸다인데 이 to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의미였던 거 기억하죠? 내가 너무나 서투른 결정을 했다. I should have thought twice. 내가 2번 생각을 했어야 했다.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야 했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써보세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라고 써보세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라고 적어보시고 항상 이 두 개는 서로 묶어서 보셔야 돼요. 1번과 3번은. 오답으로 워낙 잘 나오는 거라서.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었죠. 자, 봅시다. 이 should는 여기 must 자리에 should를 쓰면 왜 안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should have been tired 하면 그녀가 뭐 했어야 했다? 피곤했어야 했다. 맞아요? 과거 사실에 후회나 유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엔 must have thought twice. 내가 must를 써버리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내가 과거에 2번 생각했었다. 이거 되죠. 과거에 2번이나 생각을 했는데 후회하는 결정을 했을까?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여기서 must가 안 되는 거겠죠. 다시 한 번 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낼 때 쓰는 게 should have pp잖아. must have pp가 아니고. 그러니까 must나 should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똑같다고 볼 수도 있죠.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근데 뒤에 뭐가 왔을 때는 완전 달랐어? 이렇게 must 뒤에 have pp, should 뒤에 have pp가 왔을 때는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1번과 3번을 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오케이. 그 다음 이어서 4번도 볼 건데 이번엔 3번에서 not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우리 부정어의 위치 어떻게 배웠지? 뭐 뒤?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 뒤? 조동사의 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should not have pp가 나왔죠.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 한번 should not have pp 색칠하시고 이것도 should not을 우리가 써서 읽었지만 좀 더 줄이면 어떻게 되죠? shouldn't. T 발음 거의 안 합니다. shouldn't 이렇게 읽으세요. 이건 should였잖아. 이건 should. 이건 shouldn't. 이건 should. 달라요? 이건 shouldn't have pp. T 발음 안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shouldn'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색칠. 과거의 한 일에 대한 후회예요. 이거는 과거에 한 일에 대한 후회고 이건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거든. 헷갈리지 마. 읽어보세요. We broke the window. 우리가 창문을 깨뜨렸어. 과거 사실이죠. 써보세요. 우리는 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실내에서 안에서 야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해되죠? 그래서 shouldn't have played. 보이죠? shouldn't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되죠. 과거에 그럼 얘네들은 무슨 짓을 했어요? 과거에 실내에서 야구를 한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내에서 야구하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얘기는 얘네가 과거에 실내에서 야구를 한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된 거예요. 자, 이번 2번. 아까보다 쉽습니다. 색칠. may나 might have pp인데 색칠하세요. may를 쓰는 것보다 might를 쓰게 되면 가능성이 좀 더 낮은 겁니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인데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라고 써있죠.
자, 여기다 따로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적었던 may 혹은 might 뒤에 누굴 쓸 때? 동사 원형을 쓸 때. 이건 무슨 사실에 대한? 여러분 쓰세요. 현재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에요. 현재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해석도 적으시고. 언제? 지금. 지금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지금 뭐뭐일지도 모른다예요. She was in the building at the time. at the time 뜻이 뭐죠? 요거 그때 당시에란 뜻이고 이게 과거 시점 부사예요. 얘가 그때 당시에란 뜻이고 과거 시점 부사니까 여기도 시제를 과거로 쓴 거 보이죠? 그녀가 그때 당시에는 그 건물 안에 있었다. 그녀가 그때 당시에는 그 건물 안에 있었다 된 거지. She may have seen it. may have pp를 썼는데 여기에 왜 썼죠?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 그녀가 그를 봤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녀가 그를 봤을지도 모른다. She was in the building at the time. It is possible that. It is possible that. that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뭐뭐일지도 모른다죠. 그리고 she saw him. 그녀가 그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그를 봤을지도 모른다죠. 이게. 그래서 it is possible that 아마 뭐뭐일 거야 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It is possible that 이렇게요. that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주어가 동사일지도 몰라 이렇게. 알겠어요? 자, 적었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자, 5번인데 요거 조금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든?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must를 했단 말이야. 봐봐. 그러면 must 동사 원형에 부정을 한번 해봅시다. 반대요. 이거부터 먼저 해봐. 부정의 모양도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가 아까 의무당위였죠. 의무당위의 반대가 뭐지? 해야 한다의 반대가 뭐야? 하지 말아야 한다겠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금지라고 하죠. 해석은 뭐뭐 하지, 그치?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쌤 일부러 지금 한국말로 먼저 접근하고 있어요.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금지죠? 자, 그럼 금지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지. 어떻게 하지? 그건 must not 동사 원형이죠. 이건 이렇게 해요. 됐나? 이건 어렵지 않았어. 두 번째 뜻이 뭐였지 아까 이거? 강한 추측이었죠. 다시 한 번 더. 무슨 사실에 대한?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었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었지. 그럼 반대는 뭘까 이거야? 현재 사실에 대한,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입니다. 근데 강한 부정 추측이긴 한데 무슨 사실에 대한 얘들아? 한 번 더 현재 사실에 대한이라고요.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이에요. 해석은 어떻게 하니? 해석은 어떻게 해요? 뭐뭐 일리가 없다. 그걸 영어로 어떻게 했지? 강한 부정 추측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했어요. can't 동사 원형. 이 해석이 뭐뭐 할 수 없다도 있겠지만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얘부터 먼저. 그래서 쌤이 이런 예문을 항상 들어줬단 말이야. It can't be true. 이 표현. 무슨 뜻이었죠?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이에요. 뭐뭐일 리가 없다. 언제? 지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이걸 가지고 가볼 거야 이제. 요거 이해했죠? 요거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거든. 색칠. cannot have pp.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의심이라고 써 있는데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이라고 써주세요.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 이 부분을 조금 바꾸자.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과거에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하나 더 추가. 과거에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과거에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과거에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두 가지로. 과거에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과거에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다 적었나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봅시다. It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can't는 그대로 가도 돼요. It can't have been true. 그럼 그것이 사실이었을 리가 없다. 언제? 과거에. 근데 쌤이 아까 하나 더 추가한다면 at that time 했었죠. at the time. 무슨 뜻이었지? 그때 당시. 추가를 했어요. 그럼 it can't have been true at the time.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실일 리가 없다지. 그럼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적 추측 맞고요. 얘가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는 지금 쓰지 않았지만 굳이 쓰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일 리가 없다는 얘기고 이건 그때 당시에 사실일 리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책에는 예문 보시면 He doesn't know what the documentary is about. 그 다큐멘터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모른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아실 거야. 동사의 목적어 자리고요. 간접 의문문이죠. 명사절. He cannot have watched it. 뭘 리가 없다? 그것을 봤을 리가 없다. 언제? 과거에 봤을 리가 없다지. 그거예요. 다시 한번. 그가 그것을 봤을 리가 없다인데 언제 봤을 리가 없다? 과거에 봤을 리가 없다. 그는 그것을 과거에 봤을 리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밑에 보시니까 It is impossible that he watched it.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봤던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가 요구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can't have pp는 생각보다 네이티브들이 많이 써요. 뭐뭐 했을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현실, 과거 사실 부정하는 거거든. 알겠죠? 자, 밑에 세 개 문제 바로 해보세요. 너는 너의 부모님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이거는 뭐죠?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라고 써보세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라고 옆에다 쓰세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낼 때 쓰는 게 골라봐. must 하고 should have pp 중에 뭘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should have pp가 맞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should have listened to your parents. 너는 부모님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이거죠. 과거에.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죠. 그럼 과거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단 얘기예요. 부모님 말 안 들었단 얘기예요. 이번엔 그는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국어적인 표현이야. 잘 봐. 뭐뭐 할지도 모른다랑 했을지도 모른다랑 다른 거야. 다시. 뭐뭐 할지도 모른다면 무슨 시제겠어? 현재겠죠. 했을지도 모른다면. 그치. 그리고 모른다면 추측이잖아. 무슨 추측? 강한 추측이야? 약한 추측이야? 약한 추측이죠.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 써보세요.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 이 국어를 잘 보세요. 그럼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니까 뭘 썼겠어?
여기에 may를 쓰거나 혹은 might 그리고 have pp를 썼죠. 조심해야 되는 건 may have pp나 might have pp 뒤에 목적어 있다는 거 보세요. her feelings 보이세요? 그래서 이거 능동입니다. 그럼 그가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이건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녀는 해외에 살았음에 틀림없다. 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색칠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건 뭐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적었어요? 그럼 또 골라봐. 여기에 must와 should가 나왔을 때 뭘로 답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must 해야죠. 그래서 must have lived. 보이죠? abroad는 부사예요. 부사. 그녀가 해외에 나가서 살았음에 틀림이 없어.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적었죠? 요거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 항상 must have pp하고 should have pp는 묶어서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밑에 1번. 바로 해보세요. 너는 제 시간에 회의에 왔어야 했다. 이거 무슨 뜻이야?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 쓰세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라고. 그럼 답을 뭘로 해야 될까요? should have pp를 써야겠죠. 자, 다시 한번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건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라고 했으니까 should have pp 형태로 답을 써야겠죠. 그죠? 연아야, 답. been to? You should have been to요? bean이 맞을까요? 동사 오다. 오다. come. come으로 하면 되지. 아니, come 가져오면 되잖아. 얘 가지고. 그럼 해봐요. You should have come, came, come. 기억하죠? 그럼 you should have come to the meeting on time. 제 시각에 회의에 왔어야 했다. 됐죠? 문법 정리하시고